왜냐면 먼저 의사진행 발언을 아까 제가 좀 했어야 되는데 의사진행 발언을 먼저 좀 간단히 하고 하겠습니다. 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를 조사했던 특검이 종료되고 오늘 박 대통령이 검찰 수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금융위 공정거래위원회 상당수 관료들이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정황들 또 사정들이 그동안 보도가 된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3월 9일에 삼성 이재용 일가의 경영 승계 과정에서 정부 고위 관료들이 연루된 의혹에 대해서 우리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청문회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점을 주장을 한 바 있습니다. 오늘 정무위 전체 회의가 제가 그 주장을 한 이후로 처음으로 열리고 있기 때문에 이 청문회 개최를 제가 정식으로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청문회 대상이 되는 내용을 간단히 설명하면 공정위의 경우에 삼성물산 합병 이후 발생한 삼성그룹 내 신규 순환출자 해소 과정에서 공정위 고위 관료들이 청와대의 직접적인 압박으로 삼성에게 유리한 결론을 내렸다는 정황입니다. 당시 공정위가 발표한 신규 순환출자 가이드라인의 공정성까지도 의심케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공정위 여러 실무자들이 청와대 외압을 참지 못하고 공정위원장의 묵인하에 당시 상황을 기록한 외압일지 또한 작성된 것이 보도된 바도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정무위에서 수차례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 여러 핑계를 대면서 회피를 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핵심 연루자인 여러 사람들을 국회로 불러내서 진상을 규명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금융위원회의 경우는 삼성 이재용 일가 경영승계 과정에서 요소에 연루된 정황이 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상장 과정에서 수십 년간 적자기업 유가증권 상장 규정 개정해준 문제, 또 기업가치 평가 과정의 회계 분식 문제, 이러한 의혹도 있습니다. 또 최순실 일가의 독일 내 후견인으로 알려진 하나은행 직원의 직원 승진 과정에서 금융회 전 부위원장이 개입된 정황도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불법 행위에 대해서 지난 박영수 특검이 광범위하게 수사한 바가 있지만 이제 특검은 활동을 종료했습니다. 그동안 공정위와 금융위원장은 이 부분에 관한 저희 정무위원회 여러 의원들의 질의에 대해서 특검에서 수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대답하기 곤란하다라고 계속 답변을 회피해 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비록 대선을 앞두고 있지만 우리 정무위원회가 이런 공무원들의 잘못된 행태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는 것은 국회의원으로서의 책무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진상을 규명해서 열심히 묵묵히 일하는 대다수의 다른 공무원들에게 교훈으로 삼아야 할 반드시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대선 전에 여러 의원님들이 청문회 개최하는 것에 대해서 일정상 부담을 가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번 3월 국회에서 청문회 하는 것으로 의결을 하고 다만 그 시기를 6월 달에 정무위원회에서 열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의사진행 발언은 마치겠습니다.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금융위원장님. 오늘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해 주신 지금 23일 날 발표됩니까? 네, 23일 산업경쟁력 강화 장관회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까지 뭐 결정된 것은 이제 없다라고 말씀을 하실 텐데, 저는 우리 금융위가 그동안 뭐 4주 2천억 한 다음에 추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발언은 뭐 시장의 여러 가지 시그널이나 등등 여러 가지 것을 고려해서 불가피한 조치고 그 이후에 또 어쩔 수 없이 상황이 변했기 때문에 지금 와서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저는 이제 지금 이 금융위의 이러한 여러 가지 노력들이 대부분 금융 지원에 좀 한정이 돼 있다. 아까 뭐 구조조정 노력을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특히 현대중공업이나 삼성중공업의 구조조정 실적에 비해서 대우조선이 대단히
지지부진하다라고 하는 것이 대다수의 평가입니다. 그리고 실제가 그렇고요. 그런데 대우조선해양이 지난번에 사업재편을 통해서 조선업의 공급 과잉을 해소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업재편 지금 한 적 있습니까? 네, 해양 플랜트 부분은 15년 이후 수주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우조선은 경쟁력 있는 상선 그리고 방산 부분에 집중할 예정입니다. 자, 지금 그동안 이미 수주한 물량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중단할 수는 없고 그래도 끝까지 건조를 완료해서 인도하는 것이 그나마 피해를 취소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취지로 얘기를 계속하는데요. 지금 이게 대우조선의 저는 가장 큰 문제가 저가 수주를 계속해서 지금 상황에서는 이미 짓고 있는 것을 안 질 수 없고 인도하는 것이 그나마 낫게 되는 상황을 만들지만 저가 수주를 계속하니까 손실이 나도 이 손실은 또 정부에서 메꿔줄 것이다. 또 앞으로도 저가 수주를 또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가 수주를 계속할 위험이 있고요. 이 저가 수주의 여파가 조선업에 있는 다른 회사들에게까지 바로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과거의 저가 수주 문제로 인해서 대우의 손실에 영향을 주고 또 전체적으로 조선업에 부담이 되었다 하는 것은 일부 뭐 인정해야 할 측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의 대우조선의 손익 상황을 보면 앞으로의 저가 수주는 대우조선을 더욱이 망칠 수 있는 문제이므로 여러 가지 장치를 통해서 이를 제어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내용에 대한 고려도 이번에 추가적인 구조조정 계획이 나오면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금융위원장이 이 부분에 지금 대우조선해양에 대해서 추가 지원 계획을 밝히는 점에 대해서 아까 몇몇 의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공무원으로서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자세로 일을 하면 평가를 받으면 참 좋을 텐데요. 사실은 상당한 오해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들어보셨습니까? 위원장님? 아까 어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실제로 지금 새 정부에서 이것을 제대로 의논해가지고 처리하기에는 새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너무 부담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털고 가야 된다. 라고 하는 압력을 실제로 금융위에 곳곳에 했고 그러한 압력에 의해서 지금 구조조정을 서두르고 있다. 라고 하는 얘기가 지금 굉장히 파다합니다. 들어보셨습니까? 위원장님? 네, 듣지도 못했고 전혀 근거 없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부인을 하시겠죠. 저도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지만 저는 사실이라고 봅니다. 위원장님이 이 자리에서 작년부터 몇 차례에 걸쳐서 이런 말씀들을 해오신 것들이 나중에 사후적으로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진 것이 여러 번 있었기 때문에 제가 아쉽지만 저는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의원님, 대우조선의 문제를 미룰 만큼 대우조선의 유동성 상황이 여의치 않습니다. 두 번째는 저는요, 4월 위기설이라고 하는 시장의 불안이 촉발된 이유가 대우조선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를 현 정부, 다음 정부 이런 어떤 정치적 고려를 가지고서 이것을 대응할 수는 없는 겁니다. 이 문제를 이제까지 정부에서는 일관성 있게 다뤄왔고 또 이에 대해서 지금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이를 뭔가 가닥을 잡고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것은 현재 담당하고 있는 사람의 당연한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공무원으로서 하셔야 될 일을 하는 것 대단히 평가합니다. 그러나 시기와 방법에 있어서 저는 상당히 지금 4월, 7월 회사채 만기 이 부분에 대해서만 좀 더 지금 시장 상황이라든가 대우조선에 대한 기술적 상황을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전체적인 조선산업 전체에 대한 구조적 방안과 함께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동성 상황에 대해서는 저희가 결정되는 대로 자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4월에 회사채 도래하는 것뿐만 아니라
기존 선박에 대한 계속적인 건조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현재의 지원 가능액 약 한 4천억 정도 지원 가능액이 있습니다만 이것만 가지고 충당해지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설령 이것을 늘려서 단순하게 4월을 넘긴다 해도 5월, 6월, 7월 계속해서 유동성 부족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것을 이렇게 미봉책으로 해서 진행해 가는 것은 유동성 부족을 더욱 심화시킬 뿐만 아니라 시장 불안을 가속화시키고 대우조선을 더 어렵게 만들게 됩니다. 자,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한 구조조정 방안을 기존에 말을 바꿔서 저희가 받아야 되는 비난 그리고 그 책임 문제 이것을 지겠습니다. 지고서라도 이 문제는 해결하는 것이 현재 담당하고 있는 공직자로서의 자세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고 이러한 과정에서 저희가 무엇을 기대하고 어느 쪽 정파의 이익을 어느 쪽 정파의 의견을 듣겠습니까? 그것은 순수의 국민 경제적 입장에서 대우조선을 처리해야 한다는 그런 소명의식에 기인한다는 점을 믿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김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김관영 의원님이 의사진행 발언을 해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사당 간사 간의 의논을 거쳐서 다시 저하고 논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